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92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치카츠 아스카 역사 박물관입니다. 사실 여기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여기서 결론을 말하기는 뭐하고 일단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이 박물관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점도 많았고요.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고대사에 관한 박물관이잖아요. 벌써부터 이 박물관에 씹으면 안 되는데, 우선 이 어마어마한 계단 더미들은 시각적으로는 즐거울지는 모르겠으나 이 박물관을 찾아온 관람자들에게는 엄청 불편한 계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많이 만들었으면 공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글쎄요. 그리고 내부 공간, 여기 전시 공간에 대해서는 참신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독특하지요. 다만 여기 전시품들은 대부분 모형이고 진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마치 역사 교육을 위해서 만든 공간들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아직도 씹을 거 많으니 빨리 치카츠 아스카 역사 박물관을 보러 가겠습니다. 우선 치카츠 아스카 역사 박물관의 위치를 살펴볼까요? 박물관은 오사카의 남쪽 교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로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요. 자, 바로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가 바로 치카츠 아스카 역사 박물관입니다. 산속에 있죠? 좀 더 확실하게 지도로 볼까요? 치카츠를 한국어 번역해 보면 가깝다는 뜻입니다. 즉 치카츠 아스카 역사 박물관은 가까운 아스카 역사 박물관이라는 뜻인데 뭐가 가깝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사카에서 차로 30분이면 꽤 떨어진 거리이고 여기 정말 외진 곳이거든요. 그럼 근처에 아스카 유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치카츠 아스카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니 너무 부르기 힘드네요. 이제부터 그냥 아스카 박물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차는 여기에다 했고요. 그리고 아스카 박물관의 진짜 입구는 이쪽입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아스카 박물관 외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생각보다 대단히 황량하죠. 차는 이쪽에 주차했기에 진입로가 바로 근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부로 좀 다가가서 저쪽에 보이는 계단이 바로 여기 진입구인 줄 알았거든요. 아스카 박물관을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실망했던 것은 이 건물이 산에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평지 위에서 위로 쭉 쌓아 올린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산처럼 보이게 만든 건물이란 것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진짜 아스카 박물관의 입구는 바로 저 가벽의 뒤쪽입니다. 여길 답사를 갔을 때는 이쪽에 진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주차장에서 꽤 먼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은 현판 때문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정식 진입로라는 안내 사인도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니 당연히 여기가 진입 계단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도 입구라는 안내 사인은 없네요. 그 계단을 올라오고 그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쪽 계단을 올라가면 황천의 탑 쪽으로 올라가는 폭 좁은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막아 놓았네요. 여기는 정상적인 진입 경사로의 출구 쪽입니다. 여기에 왜 램프가 있나 했다니까요.
램프가 있어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 같아 보이긴 했는데 제 궁금증은 여기까지만이었습니다. 네, 참. 이 컨텐츠를 정리하다 보니 저렇게 가벽에 붙어있는 램프의 사진도 찍었네요. 아, 한심하다. 사실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서쪽에 있는 연못이 궁금했는데 여기에는 나무와 풀이 너무 많아서 연못이 1도 안 보입니다. 이제 황천의 탑 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아마 아스카 시대의 일본 무덤 형식을 여기에 적용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투영되어서 그런 이름이 된 것일까요? 자, 그럼 황천의 탑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도 나무 때문에 연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단번에 맨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내부에서 외부 최고상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요. 저쪽에서 보이는 것이 황천의 탑 동측 모습입니다. 옆에는 황천의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제 길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막아 놓았네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는 외부 계단의 중간쯤 위치에서의 북측 쪽입니다. 저 원형의 벽은 바로 내부 공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 진입 계단에서 바라보았던 북측의 폭 좁은 계단 상부입니다. 이게 필요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외부 계단의 남측 상부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게 있으시죠? 처음에는 저게 천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천창이 아니라 환풍기 구멍이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자, 이제 황천의 탑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말 압도적인 비주얼이죠? 그런데 그냥 사각형으로 쭉 올라갔으면 느낌이 덜했을 텐데 황천의 탑을 주변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무슨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각형은 많이 밋밋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 더미들을 힘들게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저 황천의 탑을 둘러싼 계단을 올라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면 어떤 풍경이 보일지 정말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못 올라가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게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생겨서 못 올라가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황천의 탑에서 남서쪽으로 있는 저 박스에는 내부 중정의 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전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보았던 엘리베이터실입니다. 답사를 갔을 때도 내부 전시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맨 상부에서 박물관 입구 진입로 가벽을 바라본 곳입니다. 좀 있다가 아래에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진입로를 제대로 살펴볼까요? 바로 여기가 박물관 진입로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좀 지나쳤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못은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는 가벽을 끼고 꽤 걸어가야 합니다. 이쯤에서 경사로가 시작이 되고 쭉 가면 외부 경사계단 하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황천의 탑을 보고서 지나가면 또 가벽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가벽의 입구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가벽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가벽을 나오면은 여기에 박물관 정문이 나옵니다. 뒤돌아서 한번 가벽을 바라볼까요? 아까 전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보았으니까
이제 아스카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가는 중간 이후의 진입로를 살펴볼까요? 여기가 바로 진입로 입구입니다. 여기도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는 입구 쪽의 가벽이 낮고 박물관에 가까울수록 가벽이 높아져 갑니다. 이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사로를 명화의 정원에도 원했던 것이었는데 명화의 정원은 대지가 좁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경사로를 빠져나오면 아스카 박물관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이렇게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즉 아스카 박물관은 자연산의 경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스카 박물관 정문입니다. 그런데 정문은 좀 평범해 보이네요. 이제 아스카 박물관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의상 로비가 있는 곳을 1층 그리고 그 아래를 지하층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로비는 지상 3층입니다. 사실 지하 공간은 아니니까요. 박물관 정문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좌측 즉 북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박물관 로비가 나옵니다. 로비를 더 들어가면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티켓 오피스이고요. 그리고 로비의 동측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로비의 서측이고요. 여기는 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로지르는 브릿지를 한번 건너가 볼까요? 중정 가운데는 석탑이 있고요. 이 브릿지를 다 건너가면 일종의 라운지 공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면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진입로를 쭉 따라와서 여기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여기가 1층 로비입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북측 티켓 오피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황당했던 것은 티켓 오피스의 직원이 할 일이 없이 앉아 있는데 티켓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티켓 자판기에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만 자판기의 나라라고 해도 직원들은 팡팡 놀고 티켓 파는 일까지 자판기에 맡기다니요. 로비에서 작은 외부 중정도 볼 수 있는 큰 창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아스카 박물관처럼 관람객이 없는 박물관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여기는 식당도 카페도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티켓을 자판기에 맡겼으면 하다못해서 커피라도 팔지 아니면 뭐하러 로비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로비의 서측에는 중정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안도가 스미요시 주택과 같은 데서 많이 사용했던 중정이었습니다. 참 자기 복지에 정말 잘하지 않나요? 자, 그럼 아까 전 건너갔던 중정 브릿지를 한번 건너가 볼까요? 스미요시 주택의 중정과 다른 것은 저 브릿지가 사선으로 비틀어져 배치되어 있다는 정도? 저 브릿지를 사선으로 만든 것은 아무래도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 2층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탑, 글쎄요. 우선 진품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이고 탑의 형식을 봐서는 원나라 시대의 중국 탑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탑이 아스카 시대 때 일본에 있었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전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전시장 입구가 좀 이상합니다. 바로 티켓 오피스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로비입니다. 티켓 오피스로 가서요.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전시장 입구가 기분이 나지는 않죠. 그런데 웃긴 것은 1층 전시장의 어느 부분은 촬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이 기와 연도를 정리한 쪽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소개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조작을 해놓겠지요. 관심 1도 없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서는 전시장 전체가 보입니다. 여기서 뷰는 꽤 괜찮지요? 그리고 그 위에 천장이 경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층) 전시장에서 유일하게 찍은 사진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호류지, 즉 법륜사의 보고 모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 배치가 완전히 호류지랑 틀립니다. 그럼 어디 저리지? 아스카 박물관 전시장은 외부가 계단으로 경사되어 있기에 내부도 이렇게 천장이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 천장의 경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시품들 중 증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스카 시대 유물이면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이상의 유물인데 이렇게 오픈해서 전시할 수가 없죠. 다 짝퉁이에요, 짝퉁.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중간참에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참은 원형의 전시장을 보는데 가장 좋은 뷰를 제공해 줍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지상 1층에서 중간 계단참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이런 계단 스타일을 안도는 또 다른 자신의 건축에서 사용합니다. 정말 자신의 시그니처 디자인에 대한 애착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저기가 바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중간 지역인 계단참입니다. 여기서 바라본 아스카 박물관 전시장 전경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스카 박물관을 소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진의 뷰가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근사합니다. 다만 여기 전시물들은 다 짝퉁뿐입니다. 차라리 이런 짝퉁 유물들을 다 치우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자, 지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하 1층은 주로 벽면 전시인데 여기 다 짝퉁 유물밖에 없고 또 이상한 역사 조작들을 위한 유물일까봐 그냥 사진을 안 찍어 버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계단참에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여기 관람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어느 부분은 사진을 못 찍게 하더니만 구글 스트릿 뷰에는 다 보이게 만들어 놓았네요. 진짜 일본의 역사 조작과 홍보에 대한 욕심은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계단참의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아까 전만큼의 느낌이 나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는 센터에 기둥이 있어서 정확히 정 가운데에서는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지하 2층의 평면은 없지만 그냥 지하 1층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쓰겠습니다. 일단 여기 원형 경사로로 해서 쭉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지하 2층 전시장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전방 후원분의 일본 전통 무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바로 황천의 탑 아랫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볼 것이 있지는 않죠. 이런 짝퉁들을 채운 박물관을 왜 세웠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기는 황천의 탑 아래쪽이고요. 더 안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원형 경사로, 즉 램프입니다. 저 기둥 사이에 잔뜩 채워놓은 토기들은 저게 공간을 꾸민 것인지 유물 모델을 전시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네요. 아스카 박물관과 지중미술관의 전시 방식을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차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도답지 않은 저 난간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하 2층 전시장을 가득 메운 정방 후원분 모델입니다. 앞쪽이 사다리꼴의 사각형 형태이고 뒤쪽은 원형이란 뜻의 전방 후원분은 일본 고대를 대표하는 무덤의 형식이죠. 그런데 이 무덤의 형식이 한국에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가지고 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일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신라식 고분과 백제식 고분, 고구려식 고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백제와 고대 일본은 많은 교류를 했으니까 일본 귀족이나 왕족 중 한반도로 건너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었겠죠.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천여 년 전 일인데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혹시라도 뭐가 나올지 몰라서 아직도 그 무덤을 파헤쳐 보지 않는 우리나라 고고 학계인 것 같네요. 뭐가 겁나서요. 아스카 박물관에서 제일 황당했던 것은 바로 지하 2층에서 쭉 올라가 있는 황천의 탑 내부 공간입니다. 여기는 천창도 아니고 그냥 위가 막혀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황천의 탑이라면 차라리 천창으로 만들던지요. 그런데 이 위치가 정방 원형분 모델 아래도 아니네요. 그래도 여기 천창이 있어서 황천의 탑에서 들어온 빛이 아래까지 들어오면 더 멋졌을 텐데요. 여기가 지하 2층에서 가장 동쪽으로 와서 서측을 바라본 곳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아스카 박물관을 계획하고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도도 심히 의심스럽고 박물관 전시로도 이런 짝퉁망 전시하는 박물관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박물관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냥 고대 아스카 역사 교육관이라고 해야죠. 이제 남은 것은 지하 1층의 중정 공간 뿐이네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지하 2층 평면이 없기에 이 지하 1층 평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리지 못했던 브릿지가 사선이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중정을 가로지르게 브릿지를 만들었다면 구조적으로 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선이 되면서 브릿지 한쪽이 가벽쪽으로 붙으면서 구조적인 안정을 취했을 것입니다. 물론 안에 짝퉁 석탑의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죠. 도리어 저 석탑이 없었다면 저 사선 브릿지가 훨씬 더 이 공간에서 돋보였을 텐데요. 천장은 그냥 자연 채광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중정 근처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는 코어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시면 아까 전 보여드렸던 외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엘리베이터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스카 박물관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물 같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안도가 일본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던 때였거든요. 비서의 교회 후로 작은 주택 같은 건축이 아닌 대규모 전시관을 전국 각지에 짓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보다 양과 크기로 승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스카 박물관 답사를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 또 볼만한 건축 작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오사카 아트예술대학에 있는 사나이 작품입니다. 차로는 8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냥 오사카 아트예술대학 답사 가셨다가 틈나면 보러 가세요. 정말로요. 오사카 아트예술대학은 대학이라서 그냥 언제든지 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가 잠깐 시간 나시면 그냥 한번 휙 하고 아스카 박물관을 들러보세요. 아스카 박물관은 많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사카 아트예술센터의 아트사이언스 학과동은 정말 멋집니다. 이 건물을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도 소개시켜 드릴 작품이 많이 남았고 이 작품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소개할 예정이라 내년이나 돼야지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안도의 아스카 박물관을 끝내네요. 1990년대 안도의 작품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안도의 작품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21세기가 되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